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문장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데이터 속에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건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익숙한 상관관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과 추론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딜레마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황금 표준이라 불리는 방법과 또 현실적인 대안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떠받치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 때 상어 공격 횟수도 같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때문에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상관이 원인은 아니라는 거. 그럼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측정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먼저 모든 인과 분석이 맞닥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잠재적 결과라는 아이디어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만약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의 결과와 먹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동시에 상상하는 거죠. 모든 인과 분석은 바로 이 상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여기 제우스라는 환자가 심장 이식을 받았고 다행히 생존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식을 받은 현실의 결과는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만약 이 환자가 이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알 수 없죠. 그건 영원히 관찰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에서 벌어졌을 결과를 학문적인 용어로 반사실, 영어로는 counterfactual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반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진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번스와 루빈이 말했듯이 바로 이게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결과만 볼 수 있다는 것. 아니, 만약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인과 결과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마법에 가까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황금 표준, 즉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방법이죠. 바로 무작위 통제 시험, RCT입니다. RCT,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연구 대상을 모아서요,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완전히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한 그룹에는 진짜 약 같은 처치를 하고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 즉 위약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두 그룹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의 힘은 딱 한 군데, 바로 무작위 배정에서 나옵니다. 무작위 배정이 왜 마법 같냐면요. 비록 한 개인의 반사실은 여전히 볼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특성이 똑같은 두 개의 그룹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성별,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우리가 미처 측정하지 못한 특성들까지도요. 결국 처치권과 통제권이 평균적으로 서로의 완벽한 반사실, 즉 만약의 시나리오가 되어주는 겁니다. 두 그룹은 사실상 모든 조건이 같으니까 나중에 결과에 차이가 생겼다면 그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처치의 유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연관성이 진짜 인과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 세계는 어떤가요? 모든 문제에 RCT를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흡연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보겠다고 사람들을 강제로 흡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렇게 실험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관찰 데이터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RCT는 비윤리적이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냥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가 기록된 관찰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교란이라는 아주 교활한 악당이 숨어 있습니다. 교란이라는 건요, 어떤 제3의 변수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원인과 결과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관찰 데이터에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교란 변수 때문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보면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와요. 그럼 라이터가 폐암의 원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진짜 원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이라는 교란 변수가 라이터를 소지하게도 만들고 폐암도 유발하는 거예요. 결국 흡연이 라이터와 폐암 사이에 가짜 다리를 놓아준 셈이죠. 그럼 이런 교란 변수로 가득한 관찰 데이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대 통계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핵심 전략은 이거예요. 이상적인 실험을 흉내내자. 즉, 우리가 가진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마법을 좀 부려서 마치 처음부터 무작위 배정을 했던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성향 점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이, 성별, 건강 상태 같은 여러 교란 변수들을 싹 다 고려해서 각 사람이 특정 처치, 예를 들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의 점수로 계산해내는 거예요. 이 점수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예를 들어 매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치받은 그룹에서 1명, 안 받은 그룹에서 1명. 이렇게 성향 점수가 아주 비슷한 거의 쌍둥이 같은 사람끼리 짝을 지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RCT처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한 그룹을 통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인과 추론이 어려운 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반사실 때문이라는 것. RCT는 무작위 배정으로 이 문제를 평균적으로 해결해주는 황금 표준이고요. 관찰 연구는 성향 점수 같은 도구를 써서 통계적으로 이 RCT를 흉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인과 추론은 마법이 아니라 이런 명확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엄격한 과학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찰 데이터를 사용한 모든 인과적 주장은요. 우리가 관련된 모든 중요한 교란 변수들을 빠짐없이 측정했고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사실상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가정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나 데이터 분석 기사를 보실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주장 아래에는 과연 어떤 증명 불가능한 가정이 숨어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